그러면 4다시 매체 바르게 읽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패드 왜 이래? 자, 매체 바르게 읽기.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앞에 4-1과 마찬가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재박 2학기는 사실은 2단원 빼고는, 그러니까 한글 창조의 원리랑 이제 올바른 발음과 표기가 같이 있는 단원 빼고는 다 쉬워요, 사실. 그러니까 다 할만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문제만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페이지니? 91쪽. 그래서 먼저 매체라는 게 나올 때, 근데 매체란 뭐냐? 중재하는 수단, 도구 혹은 뭐 매개체 이런 걸 말한대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매체로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현대에서는 좁은 의미의 매체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책,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 수단에 의해 메시지와 텍스트를 전달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정보 전달의 매개체를 우리는 매체라고 한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매체로 현대에선 쓰인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매체에 담긴 의도 파악하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체에는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매체를 만드는 의도가 함께 담겨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의도를 파악하면서 어떻게 읽어야 된대? 이제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핫하신 분이 지드래곤 씨가 있잖아요. 그런 뭐 논란과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은 뭐 지드래곤 씨뿐만 아니라 물론 지드래곤 씨 결과가 어떤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연예인 분들의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면 그걸 좀 곧이곧대로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확실한 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이제 죄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기사를 볼 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기사가 나왔다 해서 그게 진짜라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진짜일까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요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매체를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볼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공익광고 한번 보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만화, 이제 꼼꼼이와 함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꼼꼼이와 함께 있는 매체. 자,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접하는 매체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평소에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이런 매체를 자주 접하지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신문이나 잡지를 안 읽죠? 라디오도 안 듣죠? 네, 텔레비전, 인터넷만 여러분의 매체다. 계속 보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주 접하는 매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잡지 광고와 신문 기사에 나타난 표현을 살펴보면서 매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올 것 같고 계속 보면 넘어가서 자, 광고의 목적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요. 문구, 사진, 그림 등 광고에 나타난 표현에는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얘들아. 자, 문구, 사진, 그림 등 광고에 나타난 표현들에는 뭐가 담겨 있대요?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 그럼 광고안을 살펴볼까요? 하고 이 광고가 여러분이 이 질문을 볼 때 이 광고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 광고 문구는 가방이 매우 가볍고 튼튼하다는 점을 뭐 전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광고 문구는 가방을 매야 패션을 아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가방을 맨 학생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표현해서 가방이 가볍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뭐겠어요, 얘들아? 이 가방이 그만큼 되게 가볍고 패션적으로도 되게 훌륭하고 이런 가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달을 하려고 이런 광고를 만든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광고는 결과적으로 이제 광고 제작자의 의도는 잘 담겼어요. 광고 제작자의 의도는 잘 담겼어. 그러니까 광고를 잘 했어. 근데 문제는 뭐인 거야? 이 광고에 이제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꼼꼼이가 다시 알려주겠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무게도 견디는 튼튼함." 하면서 여기 코끼리 가방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건 사실은 어때요? 되게 과장된 내용이잖아. 그치? 과장된 내용.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뭐 어떤 무게든 우리가 견뎌낼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 산초가리가 어떻게 어떤 무게도 다 견뎌야 되겠어. 근데 이런 과장된 내용이 포함될 때 우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가방에 대해 "오 부럽다." 그리고 "이 가방이 없는 친구는 되게 의기소침해하고 있어." 이런 것도 약간은 우리가 이 소비자들을, 그러니까 소비자층이 지금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이런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심어줄 수 있음.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부적절하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적어 놓고 계속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이 광고는 가방이 매우 가볍고 튼튼한 점을 강조하고 이 가방을 매야 패션을 아는 사람이 된다고 여기게 만들어서 가방을 많이 판매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의도 중요하죠. 당연히 가방이 되게 이제 가볍고 좋다. 그러니까 많이 사라.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 자, 이 광고에 쓴 표현은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 문장 선지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과제 푸시면 알겠지만 이 문장 많이 나오니까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이다. 이 문장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광고 제작자 의도는 잘 담겼어. 근데 그 내용이 어떻다는 거야?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계속 보면. 자, 그렇지만 여기 중요하다 했어요. 그렇지만 가방이 가볍고 튼튼한 점을 강조하려고 과장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어떤 무게도 견디는 하면서 코끼리를 메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과장됐다는 거야. 또 이 가방을 가지지 않은 학생이 이 가방을 가진 학생을 부러워하는 모습, 너 가방이 없어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이런 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광고 내용이 좀 부적절하다고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오른쪽 보면 이처럼 광고를 읽을 때는 표현 방법이 효과적인지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편견을 갖게 하는 내용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해요.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하고 이제 꼼꼼이가 방금 여기 컷에서 한 말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얘를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고 담은 신문 기사, 그래서 신문 기사도 역시 이 두 개에서 여기 밑에 이 두 기사에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읽어보면 이제 광고와 마찬가지로 신문 기사에는 기사를 쓰는 기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래서 기자의 의도는 제목과 본문에 쓰는 어휘나 문장 표현,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별 붙이고 꼭 기억을 합시다. 우리는 기자의 의도를 기사의 제목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단어, 쓰인 단어로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문장 표현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근데 밑에 그림이 나오는데, 이 왼쪽에 보면은 등산객으로 몸살는 땡땡상 탐방 예약제로 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이제 제목을 보면 탐방 예약제로 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살린다. 그러면 살린다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기사는 탐방 예약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겠어요? 이제 긍정적인 입장이 되는 거겠죠. 탐방 예약제에 대해 이제 긍정적이다. 이런 말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른쪽 보면은 탐방 예약제 논란이란 말을 쓰고 있고 또 불만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런 논란, 불만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는 거야? 탐방 예약제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구나. 부정적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진을 봐도 이제 왼쪽에서는 이런 땡땡산 입구에 등산객이 주차한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이런 사진을 넣어 놨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예약제를 안 했을 때는 등산객들이 여러 각지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 막히고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탐방 예약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담은 거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런 사전 예약제만 탐방할 수 있음. 이렇게 하면서 이런 등산객들의 이제 불만 섞인 표정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탐방 예약제라면 이런 식으로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 이런 그림을 넣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진 그림에도 우리가 의도가 담겨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내용은 본문을 봐도 예를 논란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탐방 예약제의 부정적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왼쪽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런 등산객들 때문에 그동안 이제 몸살을 앓았다. 그러니까 탐방 예약제가 없으면 등산객으로 이제 산이 몸살을 앓는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탐방 예약제의 긍정적인 면, 네, 나 같은 경우에는 탐방 예약제의 부정적인 면을 알릴 의도로 쓰였다는 거 우리 알 수 있고요. 계속 보면 자, 가에서 땡땡산 탐방 예술 살린다를 보면 살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땡땡산에 등산객이 많이 몰려서는 보여 탐방 예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논란, 불만 이게 특히 많이 나와 얘들아. 논란, 불만을 통해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논란이나 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그림을 통해 등산객이 불만을 가질 때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두 기사에 쓰인 표현은 기사를 쓴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아까 광고랑 마찬가지로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는 잘 들어가 있어. 근데 보면 하지만 둘 다 어느 한쪽 견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공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기사 가운데 하나만 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갖기가 어렵다. 그럼 우리 어떤 자세가 필요해? 우리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쪽 입장을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꼼꼼히 말해서 나오는데 이처럼 기사를 읽을 때는 기사를 쓰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다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사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뭐 굳이 하나 더 써보면 이제 양쪽 입장에 양쪽 입장의 글을 모두 읽어본다. 그러니까 둘 다, 양쪽 다 읽어본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매체를 접할 때는 이런 제작자의 의도 그런 걸 잘 파악하면서 내용의 적절함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공익 광고가 나와요. 이 공익 광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거, 아이고, 여기 있는 거, 에이, 아이패드가 진짜 마탱이 갔어. 요즘 진짜 마탱이 갔어.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공익 광고는 일단 여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 98쪽 아래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미치겠네. 야, 여기 부분 동그라미 친 부분만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사실 외운다기 아니라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 아마 뭐 문제 없을 거예요. 그냥 진짜 뭐 할 게 없어서 뭐 아니면 이거 광고 보던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여기 뒤에 여기 98쪽에 동그라미 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굳이 말할 게 있다면 이 공익 광고예요, 공익 광고. 야, 공익 광고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상업적인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는 거 가끔 물어보거든요. 공익 광고는 상업적 목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익 광고의 목적 이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고 여러분 문제 한 문제는 나와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98쪽 동그라미 친 부분 한번 읽으면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이제 시간에 3시가 가까워서 쌤이 귀찮아서 빨리 끝내려는 게 아니고 진짜 설명할 게 없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4단원 되게 쉬우니까 파이팅 해주길 바라고 쌤이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혹시 쌤 목소리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죄송합니다. 화이팅!